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학 지문 하나 들고 왔는데요. 2016학년도 수능 A형 지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과학 지문 있잖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요거를 좀 원리를 좀 설명해 팁을 좀 줄게요. 과학하고 기술은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선풍기 있잖아, 얘들아. 선풍기는 실생활에 사용을 하지. 근데 선풍기 뒤에 뒤에 뒤통수 있잖아. 모터가 들어 있고요. 모터에는 자석에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주잖아, 얘들아. 전기를 공급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 전류 때문에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근데 자기장이 힘을 만들어 주거든. 자력의 힘으로. 우리 자석 밀면 힘 생기잖아요. 그 힘으로 가운데 봉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 날개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과학하고 기술은 비슷한데 과학이 약간 학문적인 이론적이라면 기술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탕이 되는 거라서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순수하게 과학 쪽이라면 화학공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 좀 기술 쪽, 테크놀로지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문 중에 순수하게 과학 지문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거미의 생체 모방 기술을 응용한 센서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기술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리상 요것의 출제 요소들은 이제 무조건 쌤이 차이점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알겠어요? 그리고 공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좀 정리를 하세요. 공식은 정리합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뭐니 중요한 거는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출제 요소가 되겠죠. 얘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줄 수 있다면 그 선풍기를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시도 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뢰가 나오네요. 자, 지뢰 말고 지렛대 할 때 지뢰. 지뢰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다. 지뢰에 힘을 주는 곳은 힘점이라고 하고 지렛대를 받치는 곳은 받침점이라고 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곳은 작용점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쌤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쌤이 지렛대를 그릴게요. 됐어요? 그럼 여기 밑에 받침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에 좀 아주 무거운 상자를 이렇게 놨다고 합시다. 이해됐나요? 그럼 어떤 아저씨가 영차하면서 이걸 발로 밟았단 말이야, 얘들아. 이게 밟았어요. 그러면 이 점 있잖아. 무슨 점이겠까요? 힘을 주는 곳이니까 힘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힘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작용하는 요 점 여기 올라가겠죠? 이걸 누르면 그럼 여기가 작용점이네요. 그러면 요 받침점입니까? 자,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그럼 받침점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네요, 여러분. 됐죠?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거리에 비해서 멀수록 요거 거리에 비해서 멀수록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갈 수 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면 더 좋다. 이런 얘기네요. 됐죠? 그리고 이 질의 원리에는 뭐가 들어있다? 물리님의 우리 개념이라고 했지, 얘들아?
쌤 아까 좀 전에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네. 오기야, 왜 이렇게 굵어? 깜놀. 26.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면 돌림임이란 하고 나오겠죠, 여러분? 네.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나는 머릿속에 팽이가 떠오르는데? 팽이가 회전하니까, 그죠? 펜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요?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 운동을 일으키는, 멈춰있는 팽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네. 그러면 회전하고 있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죠, 여러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네. 물체에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팽이 막 이렇게 때려야 되지, 얘들아. 네. 탑블레이드도 얘들아, 가만히 있을 때 이걸 탁 해야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네. 더 세게 만들 수 있니? 채찍 같은 걸로? 또 멈추게 할 수도 있죠, 반대쪽으로 하면.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가해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이거 끊을게요. 쌤이 이 전체 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잘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도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네. 자, 이게 좀 어려워서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문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 출입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이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얘들아. 알겠죠? 네.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쌤이 이게 천장이고 이게 천장이야. 그리고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이 좀 열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열려 있겠지, 얘들아. 네. 이해됐어요? 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에서, 여러분, 문에서요. 점 X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됐죠? 그러면 회전축은 어딜까요? 어디가 회전하죠? 문을 열고 닫으면 어디가 회전합니까? 여기가 회전하지, 얘들아. 네. 회전하니까 회전축은 이 경첩을 연결한 선이겠다, 그지? 네. 이해됐죠? 네. 이게 똑똑해서 좋네. 요 선이 이렇게 도니까 회전축이지? 네. 그럼 X랑 이 점 X랑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이으려면 수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최단거리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죠? 네. 그러면 요게 직각이 돼야 되죠, 여러분.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선과 직각을 이루면서 회전축과도 직각을 이루는 방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쪽 방향 아닐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에서 있죠, 얘들아, 문에서 네. 요 방향이라고 하면 네. 요거도 직각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걸과도 직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행이동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도 직각이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 방향은 X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과도 직각을 이루면서 회전축과도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문을 밀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돌림힘인데 이때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 나왔네요. 2문단, 3문단 표시할게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뉴턴미터다, 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여러분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회전축과 X의 거리 맞죠? 네. 그리고 힘의 크기를 곱하면 돌림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림힘은 공식이니까 적어둘까요? 돌림힘은 회전축부터 회축이 아니고 회전축부터 X까지의 거리 곱하기 힘이라는 거지. 됐죠? 그리고 단위는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은 힘, 미터는 거리. 3문단.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자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자, 알자 돌림힘이 정의 나왔죠? 그러면 알자 돌림힘은 뭐다? 두 돌림힘의 합. 됐죠? 그리고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이 있고 두 돌림힘의 방향이 반대이면 이라고 있지 얘들아?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생각. 여기 만약에 우리 효찬이가 여기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됐지? 그런데 쌤이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할게.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만약에 철수라는 애가 같은 방향으로 밀 수도 있지 얘들아. 네. 그러면 이게 1번이야. 알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알자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 방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알자 돌림힘을 쌤이 R돌이라고 할게. 알겠지? R돌을 둘로 나눌게. 첫 번째, 방향이 같은 경우. 그지? 같은 경우는 R돌은 돌림힘 플러스 돌림힘, 그러니까 돌돌. 이해됐지? 그러면 두 번째, 방향이 뭐일 경우? 2번, 반대일 경우는 돌림힘은 차가 된다 그러지?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것이다. 그 방향은 더 큰 힘 쪽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얘기야. 여기 우리 그림 다시 올게. 그림에서 효찬이가 까만색으로 밀었잖아 얘들아. 근데 철수는 없고 철수 말고 만수가 반대쪽에서 있잖아. 문을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 볼게. 이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값을 빼야 되겠지 얘들아. 근데 얘가 힘인 돌림힘이 100이고 철수가 80이면 만수가 20이 더 크잖아 얘들아. 그 문이 열리겠니 닫히겠니? 열리겠지. 그 말이 알겠니? 근데 만약에 철수가 200이고 얘가 100이면 문은 닫히겠지. 그 얘기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지뢰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지뢰가 방해되는 힘을 작용하여 지뢰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아저씨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 아저씨가 힘들게 영차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누르는데 이 박스 있잖아 얘들아. 박스가 너무 무거워. 알겠지? 1톤. 그러면 얘가 들려 올려가 안 올려가?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돌림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R자 돌림힘 뭐가 돼? 방이 되고 그때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철수하고 만수가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100이고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방향이 반대면 빼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럼 빼면 뭐가 될까 얘들아? 0이 되겠지. 이해됐지? 0이 되면 이걸 돌림힘의 뭐라고 한다? 평형이라 한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회전 속도의 변화. 회전 속도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돌다가 뭐 될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또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럼 느려지다 보면 점점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멈추겠죠. 이해됐지? 물체의 알짜 돌림 힘이 해주었을 때만 일어난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팽이는 영원히 돌게 된다. 근데 마찰이 원래 존재하잖아, 얘들아. 네. 탑블레이드 이렇게 하면은 계속 돌다가 멈추는 이유가 밑에 바닥에 그 팽이를 마찰하는, 멈추게 하는 힘이 존재하죠. 그리고 일정한 형태의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방향의 알짜 돌림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이 한 뭘은? 1은 돌림힘 크기 곱하기 회전각도 곱이고 그 단위는 줄이다.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맨 처음에 뭐 나왔지? 돌림힘. 이거 왜 이렇게 굵어? 맨 처음에는 돌림힘 나왔고, 두 번째는 뭐 나왔고? 알돌 나왔고, 세 번째는 알짜 돌림힘이 한 1이지. 알돌이 한 1, 알돌 1이라고 할게. 다 리을이 3개네. 그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알돌 곱하기 회전 각도 곱한다. 저기 아니고 회전 각도. 단위는 뭐다? 줄이다. 그러니까 얘는 돌림힘이고 얘는 알짜 돌림힘이고 얘는 알짜 돌림이 한 1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 기억나니? 그 문 있잖아, 얘들아. 네. 마찰 없는 문이 있어요. 우리 교실 문도 마찰이 없어요, 밑에. 네. 밑에 붕 떠 있지, 그지?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들아, 밑에 바람막이처럼 밑에 약간 그 고무 같은 걸로 돼가지고 열고 닫으면 슥슥 소리 나는 경우는 마찰이 존재하죠. 네. 얘는 붕 떠 있으니까. 근데 정지해 있다 합시다. 얘들아, 여기 문 조금만 열어놓을게, 얘들아. 여기 정지해 있습니다. 여기 살짝 가려줘야 센스지. 어싸.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요 손잡이 부분이에요, 요거. 자, 그런데 갑이 있잖아.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문은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써 있는 문에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그러니까 1m 떨어진 지점 있잖아요, 회전축에서. 이거를 갖다가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돌림힘은 회전축에서 거리가 1m라고 했잖아, 얘들아. 힘이 300N이지, 얘들아. 그럼 누가 그랬지? 갑이죠. 됐지?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갑의 돌림힘은 뭐죠? 갑의 돌림힘은 갑돌, 알겠지? 갑돌은 뭐지? 그 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말 좀 해줘. 1m 곱하기 힘이 300N이지? 300N이면 뭐가 돼요? 300 뉴턴미터? 300 뉴턴미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을이 있잖아, 얘들아. 을이 있어요.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2m 떨어진 지점을, 문이 좀 큰가 봐요. 우리 문은 2m 안 되는데. 비 오는 소리야? 우박 소리 같은데. 야, 기상이변이, 야. 이러다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 알래스카가 될 수도 있고, 고비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지장 없겠지, 얘들아. 참, 이러다가 공룡이 멸종한 거 아니야, 얘들아? 또 행성 한번 부딪힐 것 같은데, 얘들아. 자, 그래서 반대쪽에서 2m 떨어진 점을 200N으로 밀었단 말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또 쓸게요. 갑의 돌림힘은 이렇고요. 을의 돌림힘은, 자, 문에서 회전축에서 몇 미터 떨어진 점을 2m 떨어진 점을 몇 힘으로? 200N의 힘으로 밀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2 곱하기 200N은 400N이 됩니까? 400Nm죠. 근데 이 둘은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반대 방향이에요? 아이고, 사운드 죽이는데? 선생님 친구가
유튜버를 하는데 무슨 유튜브를 찍냐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세요 하고 2시간짜리를 찍어요. 근데 걔는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농구장에서 비 내리는 소리,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소리, 차 안에서 창문 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애가 있거든. 오늘 대박 났네 아주. 비 오는 날씨에 또 찍고 있겠네. 자, 위에 반대 방향이잖아 얘들아. 가바구리 양쪽으로 빕니다. 근데 반대 방향인데 빵은 아니고 0은 아니고 그죠?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반대 방향일 때는 뺀다 그랬잖아 얘들아. 뺀다고 그랬으니까 빼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거 400에서 300을 빼면 R돌이 됩니까? R돌은 빼야 되잖아 얘들아. R자 돌리면 R자 돌림이면 400 빼기 300이지. 그러면 100이 됩니까? 100이 되겠죠. 근데 문은 어느 쪽으로 밀립니까? 누가 더 센 거예요? 을이 400이니까 더 세겠지 그지? 그 을이 비는 방향으로 될 겁니다. 근데 문이 90도가 0.5 파이 라디언이래요.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0.5를 곱해야 된답니다. 뭐 잘못됐어요. 내 친구가 다 망가뜨렸어. 뭐야? 개판됐어요. 뭐한사? 네. 신분 노출이 많이 일어났다 얘들. 수습하자 얘들아. 요거를 열고 그 다음에 얘를 열고 여기 꺼지는데 다시 하자. 여기다. 얘가 어디 있던 거야? 본문이지 얘들아. 친구들이 자꾸 수다를 떨어서 내 대학 동기들 30년 친구들이 비 오는데 왜 수다를 떨고 있냐. 저거는 퇴근하고 그지? 수다 떨고 있고 난 돈 벌고 있고 놀리냐 이 새끼들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어디까지 했냐? 뭐 하고 있었냐? 0.5로 곱해야 되잖아 얘들아. R돌은 그렇고 R돌 1이 봐봐. 돌림이 아까 계산했잖아 얘들아. 회전축부터 거리 곱하기 힘이고 R돌은 반대 방향이면 차라고 했잖아 얘들아. R돌이 한 1일 줄이잖아 얘들아. 그럼 R돌에다가 회전각도를 곱해야 되지 얘들아. 0.5를 곱해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자, 돌림임 계산했고요. R돌 계산했고요. 이번에 R돌이 한 1, R돌 1을 볼게요. R돌 1은 회전각도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에다가 0.5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지? 그러면 50입니까? 50 파이 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다. 됐죠? 마지막 문단. 몇 문단? 6문단. 이렇게 더럽게 기네. R자 돌림 힘이 물체를 돌리는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양의 일을 하게 되고, 이해되니?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의 R자 돌림 힘이 양의 일을 하면 양의 일이잖아 얘들아.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비례 반비례 하는 거 같지 않냐? 음의 일을 하면 감소한다.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R자 돌림의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 감소한다. 이런 비례 반비례가 쭉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쌤 답을 모르니까 쌤한테 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실력 없다고 뭐라 하지 말고 쌤도 지금 막 풀어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돌림힘이라는 정의 있잖아 얘들아. 여기 돌림힘의 정의를 찾아볼게요. 돌림힘의 정의가 없네. 맨 위에 있구나. 맞죠? 근데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라잖아, 얘들아. 네. 그럼 이거는 빨리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돌림힘이 없는 거죠. 돌림힘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 순서 바꿀게요. 왼쪽, 오른쪽. 해서 문제를 좀 크게. 네. 이렇게 해봅시다. 다음 두 번째. 물체에 가한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회전 상태가 변한다. 여러분 0이 아니라면 한쪽으로 문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네. 맞아 보이는데요.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팽이가 멈추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돌림힘이 작용한다라고 돼 있잖아. 네.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방해하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방해하는 마찰력도 돌림힘이죠. 네. 돌림힘의 정의가 여기 회전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변화에는 멈출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맞는 말. 다음에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맞네요. 네. 다음에 5번에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이런 얘기 했지? 비례 반비례를 물어보는 것 같다. 그지?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형광펜을 꺼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회전 속도가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회전 속도가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게 비례하는데 요거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거든, 얘들아. 네. 그럼 만약에 요게 2배가 되면 네. 그러면 2에다가 2a잖아, 2a. 네. 그러면 2a의 제곱은 4a죠. 그러면 얘는 2만큼 올라갔지만 얘는 4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배가 아니고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가 되겠죠.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제곱 때문에 그래, 제곱. 제곱에 비례한다. 얘들아, 1이 2가 되면 몇 배가 된 거야? 1이 2가 되면 네. 2배가 됐지만 2의 제곱은 몇 배가 된 거야? 네. 4배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90도 회전하는 동안에 물어봤잖아, 얘들아. 네. A는 요겁니다. 갑하고 을이 미는 거 요겁니다. 알겠죠? 네. 서로 반대 방향이었지, 얘들아. 네. 그리고 문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을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럼 점점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네. 점점 증가. 얘들아, 알돌이 물어보는데 알돌이 100이잖아, 여러분. 네. 100으로 고정돼 있는데 왜 증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가가 틀린데 그냥 100 뉴턴 미터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네. 왠지 요게 답일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요거를 노란색 형광펜 한번 칠해볼게. 회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문단 볼게요. 알짜 돌림 힘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알짜 돌림 힘이 돌리려는 방향은 을의 방향이지, 얘들아. 근데 물체인 문이 회전하는 방향도 을이 돌리는 방향이겠지. 그러면 일치하죠. 네. 그러니까 알짜 돌림 힘이 돌리는 방도 을의 방향, 실제로 회전하는 방향도 을의 방향. 그러면 알짜 돌림힘은 양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따라서 맞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될 것 같아요. 쌤 생각은 그래. 맞아? 네. 오케이. 그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이라 그랬는데 돌림힘의 평형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평형이 되려면 이게 빵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요게 빵이 돼야 돼. 이거 되려면 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알짜 돌림힘 방향과 갑의 돌림힘 방향 같다고 했잖아, 얘들아. 네. 알짜 돌림힘의 방향은 을이 돌리는 방향이죠.
그래서 갑이 아니고 을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림힘을 물어봤네. 그러면 돌림힘 물으니까 을돌이 더 크네요. 그러면 갑돌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한 문제 남았네. 네. 네. 좋아.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좀 빈 공간 놔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애들이 다 맞힌 애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 건재가 그랬나 보네. 이 문제. 돌고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이 있습니다. 근데 원판은 CD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CD 알아? CD 모르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니네 지금 초딩들은 CD 모르지 않을까? CD를 본 적 없을 수도 있잖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 음원만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초딩들은 CD가 뭐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지? 걔네들하고 니네는 좀 세대 차이 나겠지. 니네도 LP 못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뭔지만 알지만 그걸로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쌤 군대 제대했을 때 친구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나 집에 주소 있는데 뭐하러 그런 주소를 또 만드냐고. 안 만든다고. 그런 거 속지 말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친구가 공짜라 그래가지고 공짜라고 진짜 공짜겠냐고. 다 사기꾼이 하는 짓이니까 이메일 주소를 되게 늦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하죠. CD 아무튼 원판이 돕니다. 자꾸 너네하고 자꾸 수다 떨면서 놀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 성격이 E라 가지고 그지? 참. 그래서 쌤이 J라서 꼼꼼한 건 알죠, 여러분? 네. 너무 J지 얘들아.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원판이 있는데요. 그 원판이 한 개가 있나 봐요. 근데 점이 두 개 있나 봐요. 근데 원판의 중심 있잖아요, 얘들아. 원의 중심이 O고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이 있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이거를 그 원판 있잖아, 얘들아. 원은 잘 그릴 수 있어. 원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O가 되는 거고 점이 AB가 있다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걸 내가 위에서 찍은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땅바닥이야. 이게 땅바닥이야. 땅바닥 같아, 얘들아. 근데 여기다가 침을 박았다는 거지, 이렇게. 가운데로. 이해됐죠? 근데 이제 팽이처럼 이렇게 꽂은 거지, 이렇게. 내 말 이해돼? 뭔가 좀 기운 것 같지 않냐, 얘들아? 너무 J라서 내가. 그러면 이 CD 크기가 원판 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야. 옆에서 본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지, 얘들아? 그래서 쌤이 또 J잖아, 얘들아. 그래서 약간 요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요걸 잡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길이 있잖아, 얘들아. 이게 일치한 거라고. 이게 일치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근데 이 그림 있잖아, 얘들아. 요 그림을 조금 확대할게요. 복 하면 너네 붓 해야지. 미친 놈들이죠. 붓 이렇게. 이 CD란 말이야. 근데 이 CD가 요렇게 가운데가 요렇게 O로 꽂혀 있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돌고 있는 거지. 근데 가운데가 O라는 거잖아, 얘들아. 뭐가? 중심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0.5R R만큼 떨어졌잖아, 얘들아. 이 0.5R 하는 게 A는 0.5R, B는 R만큼 떨어졌다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요거는 A고 요거는 B라는 거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얘가 2배라는 얘기죠, 여러분. 0.5R 얘가 R.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왠지 돌릴 때 방향이 다르게 돌릴 것 같지 않냐? 네. 그래서 AB에는 OA와 OB와 직각 방향이면 이렇게 얘들아, 또는 이렇게 네. 또 평행하게 힘을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밀어준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A는 시계 방향 이렇게 밀어주고 B는 반시계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지 얘들아. 네. 그러면 A 방향으로 밀면 시계 방향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얘들아. 시계 이렇게 안 돌지. 야, 잘못한 거 인정. 여러분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리고, 그지? 네.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돌립니다. 근데 돌림힘상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힘을 곱했을 때, 왜냐면 같은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네. 뉴턴미터에서 B가 더 셀걸요 여러분. 네. 그죠? 네. 그래서 문도 있잖아.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반대쪽에서 민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힘으로 밀 때는 중심 쪽에서 멀리서 밀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밀면 되게 힘들어. 그 얘기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한 사람은 건너편에서 끝에 밀고 한 사람은 안쪽에 밀면 결국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 얘기입니다.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부른다. 그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해되는데요? 왜냐하면 B가 더 세잖아 얘들아. 알짜 돌림 힘이. 이게 0.5고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이해됩니까? 5,000원보다 10,000원이 더 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반시계 방향인 B 방향 반시계로 돌고 있겠죠. 이해됐죠?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 고정되어 있으니까 밑에 마찰도 없대요.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힘이 계속 가해주는 상태에서 원판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그 알짜 글씨 보일까요? 알짜 돌림 힘이 돌리려는 방향이 있잖아요 얘들아. 방향은 B 방향인 반시계입니다. 그죠? 근데 물체 회전 방향이지. 원판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맞죠? 그러면 일치하죠. 일치하게 되면 양의 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라고 할게.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면 회전 속도는 비례하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O가 됩니다. 깔끔하네요. 2번. AB가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속도로 속도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 가해주면 계속 더 빨라질 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 힘보다 A 힘보다 B 힘이 더 세서 더 빨라질 거예요. 계속 빨라질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힘을 제거하잖아. 영원히 돈다고 했죠 여러분. 맞습니다. 3번. A만 제거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A는 방해하는 힘이지 얘들아. 그러면 원판 회전 속도는 더 증가하겠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더 증가하겠죠.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A를 뺐대요.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1은 어? 네. 한 바퀴에 4배라고 했잖아 얘들아. 네. 1에 4배라 그랬거든. 얘는 두 바퀴고 얘는 한 바퀴잖아 얘들아. 근데 2를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2를 구하는 공식은 알짜 돌림힘 곱하기 회전각도지 얘들아. 맞지? 그러면 두 바퀴면 360도 곱하기 2는 720도죠. 네. 한 바퀴는 360도죠. 네. 그럼 얘가 2배잖아. 네. 그럼 얘가 2배가 되면 1도 2배가 돼야 되잖아요. 네. 4배가 될 이유가 없죠. 네. 이해됩니까? 네. 졸라 어려운 게 아마 5번 선지였던 것 같아, 쌤 기억에. 어? 네. 자, 이게 스토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네. 현재 요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붓 있습니다. 지금 팽이는 원판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B를 제거한대요. B를 제거한대요. 자, B를 제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붓 여기서 B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B를 제거하니까 얘가 사라지지, 얘들아. 네. 그러면 팽이는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걸 제거하니까 이제 힘이 A만 남아있지. 네. 근데 A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 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알돌이 돌리려는 방향은 알돌에 회전시키려 하는 방향은 당연히 B가 없으니까 A가 돌리는 방향인 시계 방향이지.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물체가 돌고 있는 물체의 회전 방향 있잖아, 얘들아. 네. 방향은 다시. 지금 반시계 돌고 있잖아, 얘들아. 네. 그렇게 되면 일체요? 반대가 돼요? 반대. 반대가 되지. 네. 그러면 얘는 무슨 힘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음의 일을 하죠, 여러분. 네. 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회전 운동 에너지가 감소. 감소하는 거지, 얘들아. 네. 그래서 회전 속도도 감소한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네. 게다가 붓 해서 세 번째 가는 거야. 네. 자, 이제 쌤이 과학이 아니라 인문적으로 해줄게, 얘들아. 자, 이거 안 해본 건데 졸라 무식한 건데 해볼게, 얘들아. 지금 A가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 뭐 이러고 있다. 근데 B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안 돼, 반시계 막 이러고 미는 거야. 그럼 얘가 꿀려, A가. 네. 그래서 B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서 네. A가 계속 방해를 해도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돌고 있었잖아, 얘들아. 근데 B를 뺀 거지, 얘들아. 그러면 세지고 있다가 얘를 딱 빼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알짜 돌림이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루 봐야 돼. 돌다가 B가 사라지는 순간 하다가 졸라 느려지고 있지 않겠냐. 멈추겠지. 네. 그 순간 계속 A는 작용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멈추고 반대로 하고 계속 이렇게 돌겠지, 얘들아.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아니고요, 여러분. 도는 방향이 줄어들어서 얘는 벌써 사라졌고요. 이거 아니고 야. 이건 사라졌고요. 빵이 되겠지, 어느 순간. 그러다가 야, 자동차도 대답한다. 붓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제는 얘가 없고 A 방향이 되겠지? 자, 이제 써볼게, 얘들아. 자, 똑같이 해봐. 이제 B는 없어. 잊어도 돼, 알겠냐? 알돌이 돌리려는 회전의 방향은 당연히 시계 방향이지.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회전하는 방향도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 되잖아. 드디어 무슨 일을 하게 돼? 양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회전 속도는 이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었던 어디 가니? 왜 여기다 그렸니? 여기도 안 그리고. 그러면 또 복붙해야 되지. 참 힘들다. 제이는 제이로 살지 마라, 얘들아. 아니야. 너네도 점점 정신적 파산자가 돼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는 빵이 되고. 그러니까 너네가 몰랐던 게 뭐냐면 B를 제거한 요거 있잖아, 얘들아. 요걸 몰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습니다. A는 시계 방향 돌고 B는 반시계 방향 돌리지, 얘들아. 근데 R돌의 힘은 B가 더 셉니다. 그죠? 더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반시계를 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 R돌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실제로 물체 회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의 일을 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증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순간 B의 힘을 제거하는 순간 R자 돌림이 회전시키려는 방향은 이제 B가 제거됐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그 가속도 때문에 시계 방향을 돌고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잖아. 이때 음의 일을 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속도는 감소하다가 나중에 속도가 빵이 되고 반대쪽으로 돌기 시작하겠지, 얘들아. 마치 우리 을미도 영종도에 가는 디스코 팡팡이 막 돌다가 멈췄다가 반대로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B를 제거한 상태에서 빵이 됐다가 이제는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고 R자 돌린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번 선지 쉬워질 거예요. 보세요. B의 힘을 뺐잖아, 얘들아.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이해됩니까? 감소하다가 빵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글이 참 재미있는 글인데 왜냐하면 이 글이 왜 재밌었냐면 처음에는 지뢰로 시작했잖아, 얘들아. 그러다가 지뢰는 돌림힘이 숨어 있다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합니다. 돌림힘의 정의, R자 돌림힘의 정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R자 돌림힘을 둘로 나눠요. 방향이 같을 때와 다를 때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기다가 회전각도를 곱했죠. 그리고 예시를 든 다음에 그 회전 방향과 돌리려는 방향이 R자 돌림 돌리는 방향, 물체 회전 방향이 일치할 때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양의 일, 음의 일로 나눈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증가 감소와 회전 속도의 증가 감소를 비례 반비례로 나와서 한 문제인데 이게 3점짜리 문제죠, 여러분. 어찌 보면 킬러 문제인데 다만 문제는 되게 3개밖에 안 들어요. 6, 7, 8. 지문수가 좀 많았습니다, 대신에. 그런 식으로 냈던 지문이고 연습할 때 도움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기술 지문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 지문이에요. 실생활에 응용하는 거는 그냥 지뢰나 이런 거는 좀 예시에 불과한 거고 과학 지문을 보여지고요. 물리 지문입니다. 물화생지 중에 좀 제일 어렵죠. 그리고
쌤이 말했던 차이점, 개념, 그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 그다음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이 출제 원리로 나오니까 이걸 유념하면서 보시면 좀 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수능 바로 임박했을 때, 과학이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과학 지문에서 뭐 어휘 문제 나오면 하나 맞히고, 좀 쉬운 문제 하나 맞히고, 한 두 문제,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한 두 문제 틀리면, 그거 틀리고 다 맞히면 여러분 95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 전략도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게 16학년도면 지금 올해 보는 수능이 24학년도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벌써 8년이나 흘러갔죠. 그래서 예전 기출을 보면 여러분 공부할 만한 거 꽤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뭐 매산비라는 책이나 또 마달, 자이스토리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어떤 책은 뭐 16학년도 이런 글을 좀 버리는 경우가 있어. 다행히 지금 보니까 매산비라는 교재에서는 좀 흘러간 옛날 거지만 트렌드에 안 맞지만 그래도 이 지문은 좀 아이들한테 학습하면 참 도움되겠다. 연습하기에 좋은 기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글이라고 실어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과학기술이 차라리 깔끔해요. 문학보다 더 깔끔해요. 독서 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뭐 재미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두뇌 개발,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두뇌 개발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